자, 이제 6권 가봅시다. 6권은 시는 좀 했다, 그죠? 음.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를 자기가 보고 그 속에 담긴 거를 뽑아내면 됩니다. 그죠? 내신이야,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시를 배우면은 그 하나하나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수능 시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능에서 현대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를 어떻게 잘 읽어내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문해력이죠. 문학적 문해력. 그죠? 음, 저번 시간에 했다, 그죠? 첫 번째 시는 뭐였습니까? 그죠? 김수영의 파바카에서 과거의 사랑이 떠나가지만 새로운 사랑이 온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백석의 국수. 이거는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국수에 얽힌, 국수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서. 이런 거를 그죠?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환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 환기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김혜순의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은 그림을 보고, 그죠?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국풀 단만 불러줬는데, 이제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화자가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바라본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색채 대비. 묵은 사랑, 진한 사랑을 떨쳐내야만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한 의지. 백석의 국수, 화자가 국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어린 시절에 먹던 냉면이랬죠. 국수를 통해 고향의 전경과 공동체 삶의 모습을 회상하더라.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과 소박한 정서, 민족 공동체를 그리워한다. 왜? 이때가 일제강점기. 정겨운 고향에 대한 고향이 답이었습니다. 화자가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죠? 절대자 신이죠. 그림이 어떤지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서민들의 애환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걸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답정여치,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사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더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이게 주제다, 그죠? 시적 과제 정서. 자, 가봅시다. 기억, 니은, 티글, 니은, 니은. 잃는 것은 이거죠. 다 지난 묵은 사랑을 빗대고 있는 거. 얻는 것은 푸른 새싹, 새로운 것이죠. 바로 잘 나와 있네. 화자는 붉은 밭밭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푸른 새싹을 보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를 보고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문학적 문해력입니다. 묵은 사랑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기억은, 기억,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그죠? 기존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의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새로운 것을,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고, 잃어버리기 전이 아니고, 그죠? 니은은 뭘까요? 푸른 새싹 새롭게 얻는 것이죠. 새롭게 얻는 거. 디귿. 국수가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전통 음식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그때부터 내려서 오는 것이다. 국수가 곁들여 먹는 음식을 나열하며 국수가 곁들여 먹는 음식, 동치미국, 그죠? 고춧가루, 산권고기 곁들여 먹는 고명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그 구절이 돼야 되는데, 요 구절이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밑에 있네. 표현상의 특징, 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답정너 서리법입니다. 원래 의문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문문은 상호 소통이기 때문에 대답이 있어요. 근데 서리법은 대답이 필요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거든. 마땅합니까? 안 마땅하죠.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굳이 답을 원하지 않는 이런 의문문으로 그 문장에 변화를 주는 표현 기법, 서리법. 요즘 좀 애매해서 서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가나의 공통점. 가나의 공통점. 과거 해상. 근데 나만 과거 해상하죠? 명령형이 봐라. 가만 있죠. 나에는 없어. 그래서 가에는 있고 나에는 없어. 명사로 끝을 맺는 시행을 반복을 하고 있다. 언제?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없죠? 안 됩니다. 그리고 명사로 시행을 반복하면은 끝을 맺으면은 여운을 줍니다.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 집. 뭐 이렇게 명사로 행을 끝내주면은 여운은 무조건 생깁니다. 감각적 심상, 무조건 답이죠. 왜? 붉은 파봐, 초록, 푸른 새싹, 시각적 심상, 가죠. 나는 흥겨운 내음새 하면서 후각적 심상. 그죠? 시각적 심상. 요거는 시각, 이건 촉각, 그죠? 시각, 미각, 후각. 와, 이거 엄청납니다. 저거. 다 사용하는. 역시 백석. 백석은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 백석에 대해서 지금 할까?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 백석이 잘생기기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음, 음, 백, 백석, 이미지. 아유, 그렇게 안 잘생긴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당시 키가 186이었대, 이분이. 와, 또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많이 늙었네, 그죠? 젊었을 때는 엄청 잘생겼어요. 헤어스타일도 특이해, 그죠? 요즘 지금 그 쌍꺼풀 없는 쾌남이 같죠, 쾌남. 그겁니다, 그죠? 강의하고 있는. 콧날이 그냥, 대단합니다. 턱선봐. 약간 현빈 느낌 난다, 그죠? 어, 인기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쌀까하고, 샘플 살을 좀 빼면은, 콧날이 상대가 안 된다, 그죠? 살 빼가지고 턱선 좀 어떻게.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3번 가봅시다. 백석은 평안 방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시어로 끌어들이고, 사투리들은 옛날 말과 토착어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시어의 영역을 넓히고 모국어를 확장시켰다. 백석의 시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정제된 운율이 있는 전통적인 서정시 형식이 아니죠. 이야기, 일명 이야기시였죠. 서사적인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서론적인 지향의 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때 이야기 구조는 서사 양식처럼 사건의 서사적 진행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신대 비문학 지문처럼 읽어줘야 된다. 그죠? 장면 묘사와 서술의 중심이 있다. 갈등이 아니고 이와 대조적으로 아주 짤막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들은 대상의 미감을 가장 압축된 형태로 포함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건 아주 긴 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무제한 관련이 없죠. 또한 시각 외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거 진짜 잘하지. 대상을 감각적으로 포착하고 표현해냈다. 백석의 시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사물 또는 풍속과 자연 명칭이 나오지만 여러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운함, 골적, 뭐 모닥불 이런 것들 막 배울 겁니다. 이들은 결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랍니다. 합일이 맞답니다. 합일된 경제에 있답니다. 이 사물이나 풍속이 주로 농촌 공동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백석이 식민지 시대에 문학이 할 일은 농촌 공동체, 즉 민족의 원형을 시적으로 탐구하여 모국어로 보고 교환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재생하는 것이다. 하는
들구레한 구시올 가을바람 같은 표현은 시작을 촉각적 심상이죠. 김치 가재미 아르굿 아래목이죠. 표현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김치 넣어주는 거 아래목을 아르굿. 아이들 애동들 엄마 엄에 합의를 기다리며 모여 있거나 이미 합의된 관계. 어찌 뭐 그죠? 농촌공동체. 나는 이야기 구조를 갖춘 서사지향적 시라고 했죠. 가장 압축된 아니죠. 길게 서술해서 풀어쓰는 시입니다. 그죠? 압축된 형태의 시가 아니죠. 짤막한 형태의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아주 길게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마을 장면. 자, 우리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모국어가 나왔던 그런 시였습니다. 자, 4번. 다를 감상하세요. 다음은 다의 모티프를 준 박수근 작가의 새 여인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과 남북분단을 겪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박수근 화백은 길거리와 장터에 피곤한 사람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리고자 했다. 대상의 가난과 고통을 보여주는 곳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소박한 일상과 인정이 서린 삶의 전경을 담고자 했다. 대상의 입체감을 최대한 절제, 납작, 단순, 그죠?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입체감보다는 단순. 쭈그린 아낙네들과 옆편네 아이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그림의 작가가 겪은 암울한 시대의 개인적 경험과 맞닿아 있고, 지금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작가가 겪은 암울한 시대에 맞닿아 있다. 암울합니다.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입체감을 최대한 절제, 맞죠? 표정도 없이 웃는 시적 대상의 모습은 그림에 나타난 애달픈 삶. 될 것 같습니다. 표정도 없이 씩 웃는.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는 애환이네. 삶에 지쳐서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끝없이 한없이 펄렁펄렁거리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묘사를 통해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고자 하는, 어? 어? 이게 끝없이 펄렁펄렁, 그건 시적 표현이고, 이 그림이 지금 펄렁펄렁이 아니죠. 다 몇 번이 그렇죠.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고, 그림엔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짠, 짠. 박수건 그림에 해당되는 인물 모습, 안타까운 연민이 되고 있다. 끝없이 펄렁펄렁거리고 있는 모습은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 사이에 휘둘리며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림 속 사람들의 모습이다. 제가 이상하죠. 이건 그림의 모습이고, 특히 요거 일상의 그죠? 일상의 만족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죠?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 애환을 그려야 된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 애환. 그러니까 대상의 단순한 묘사 볼까요?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이건 그림이 인물을 단순하게 표현한 거고, 펄렁펄렁거리는 모습은 시적인 표현이죠. 그게 단순한 묘사 아닙니다. 이 두 군데서 틀리고 있습니다. 저 이래서 시가 끝나고, 스윙 바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가봅시다. 우주 탐사선이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나 탐사선의 추진력만으로는 이런 속도에 도달하기 어렵다. DIFF, ERENT. 근데 우린 궁금합니다. 왜? 로켓을 빡 끄면 되지 않아? 추진력을 마음껏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추진체가 달린 탐사선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왜? 자, 대신에 탐사선을 다른 행성에 접근시키는 스윙바이를 통해 속도를 얻는다. 이야기 안 해주네. 그죠? 이게 무슨 거냐고 하면은, 로켓가 이렇게 있으면은, 빰빠라밤빰. 그죠? 부왕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를 얻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려면 한 번에 많이 뽑으니까 뭡니까? 연료를 많이 담아요. 연료를 많이 담으면 뭡니까? 무게가 늘어나. 무게가 늘어나면 이걸 우주까지 올리려고 하는 로켓가 커져요. 그죠? 로켓 가지고 또 무거워.
무거워지면 또 뭡니까? 또 더 큰 그 로켓을 써야 돼. 딜레마인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우주선은 못 만든다고 합니다. 만들 수야 있지. 우주 공간에 올릴 수가 없대. 그래서 적당한 추진력에 적당한 로켓 그저 추진력을 얻는 거를 쓴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천문학자가 그 대학원생들에게 그걸 냈대. 과제로 줬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켓가 커지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또 커져야 되고, 커지면 또 무거워지는데 더 커져야 되고, 그죠? 그랬는데, 한 대학원생이 강의실 바닥에, 그때가 이제 60년대니까, 강의실 바닥 전체에다가 모논 종이를 다 깔아놓고 계산을 했대. 그랬더니, 뭡니까?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화성 궤도에 가는 거야. 그래서 화성이 엄청난 속도로 공전을 하잖아. 그죠? 여기에 올라타는 거야. 올라탔다가 이제 탈출하면은 뭡니까? 목성 가고. 또 목성도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올라탔다가 탁 탈출하고. 그러면 이거를 딱딱딱딱딱 맞아가지고, 뭐, 그, 징검다리 건너뛰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이 강의실 전체 태양계를 다 그려가지고 계산을 했대, 이 양반이. 일주일 만에. 그랬더니 2년 뒤면은 이 스윙 바이, 그때 당시 60년대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걸 과제로 제출하니까 그 교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된다 이래가지고 나사에 전달해가지고 그 유명한 보이저 이론가 그게 출발한 겁니다. 실화입니다. 이 대학원생이 생각한 아이디어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 교수님도 대단한 게 그 제자의 그 똑똑한 생각을 나사에 빨리 알려가지고 실행되도록 했다. 그죠?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언제 될지 그죠? 했을 건데 바로바로 짝짝짝짝 실행시켰네. 일단 스윙바이가 뭔데? 왓? 탐사선이 행성에 잠깐 다가갔다가 다시 멀어지면 됩니다. 그 공전. 엄청난 속도로 우리 공전하고 있거든. 그 중력권에 들어가면은 똑같잖아. 예를 들면 KTX가 300km로 가고 있으면은 KTX에 탄 파리는 300km. 가다가 턱 떨쳐나오면 파리가 300km 날아가는 거지. 우주 같은 무중력 공간에서는. 물론 지구에서는 바람 저항 때문에 애가 압사할 거지만은. 그래서 이 중력장 안으로 들어가면 KTX에 동승한 거나 똑같죠. KTX에. 어떻게 속도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죠. 보죠. 자, 스윙바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성이 정지한 채로 있지 않고, 그렇죠. 공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이 중력장에 다가가면서 속도를 얻어가지고 탈출하면서 그 속도로 탈출 속도를 얻는데. 아니, 중력 때문에 빨라졌으면 탈출할 때 중력 때문에 느려지지 안 되지. 이거죠. 같은 공전 방향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공전의 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바람이 불면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듯이 외부의 영향으로 물체의 속도가 변한 점도 꼭 기억하세요. 탐사선을 행성에 접근시켜 행성의 공전을 이용하는 스윙바이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탐사선이 공전하는 행성에 접근하여 중력의 영향권이 중력장에 진입할 때에는 행성이 공전 방향과 탐사선의 진입 방향이 서로 다르다. 공전 방향, 진입 방향 다르죠. 그래서 탐사선의 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however, 탐사선이 곡선 궤도를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행성의 공정 방향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공정 방향에. 그죠? 가까울수록 스윙바이를 통한 속도 증가는 엄청 커집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탐사선의 속도 증가에 행성의 중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아닌데. 탐사선이 행성에 다가가다 보면은 행성이 끌어다니는 중력의 영향으로 탐사선의 속도가 증가한다. 이건 맞지. 그러나 그렇죠. 스윙바이를 마친 탐사선의 속도 크기 변화에서 행성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성의 중력의 영향권에 벗어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얻은 만큼 들어갈 때 중력 때문에 얻은 속도만큼 뺏기죠. 그죠? 롤러코스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죠? 자, 롤러코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롤러코스터가 내려갈 때 엄청난 속도를 얻습니다. 그죠? 이게 중력이잖아. 근데 올라갈 때 속도를 다시 잃죠.
중력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행성의 중력은 스윙바에서 큰 영향이 아닙니다. 공전 속도입니다. 가장 낮은 점을 지나 다시 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감소한다. 빗대어 설명하는 유추의 설명 방법도 썼네요. 음. 자, 스윙바이는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쳐오는 것. 자전도 아니고 중력도 아니고 뭡니까? 공전.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은 같다. 그죠? 행성이 이 로켓을 쫙 밀어준 만큼 자기는 느려져야 돼. 그런데 질량 차가 너무 크죠? 선생님이 종이 비행기를 던졌다고 하면은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만큼 나도 뒤로 밀려야 돼. 우주 공간에서는 무중력이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질량차가 너무 크죠. 탐사선의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행성의 속도는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로 주고받은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을 곱한 거기 때문에 행성의 질량에 비해 너무 작죠. 그래서 속도는 크게 증가하지만 질량이 큰 행성은 거의 안 줄죠. 자, 실제로 지구와의 스윙바이를 통해 초속 8.9의 속도를 얻은 갈릴레오포로 인해 지구의 공정 속도는 1억 년 동안 1.2cm. 그럼 크네. 1억 년에 1.2cm.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스윙바이를 통해서 얻습니다. 탐산선의 행성에 잠시 갔다가 벗어나는 거죠. 원리. 공전입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탐사선이 공전하는 행성에 접근하여 중력장에 진입할 때 행성의 공전 방향과 탐사선 진입 방향이 진입할 때는 공전 방향은 이쪽이고 진입 방향은 이쪽이었죠. 다릅니다. 그래서 나올 때 같습니다. 그죠? 자, 탐사선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울 때 탐사선이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의 공전 방향과 가까울수록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죠? 행성의 중력과 탐사선의 속도의 관계, 그죠? 없다고 했죠? 다가갈 때는 증가하지만 나올 때 뺏깁니다. 그래서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의 행성과 주고받은 운동량, 서로 주고받는데 질량 차이. 그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은 운동량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하지만은 탐사선의 속도는 빨라졌지만은 얘네들은 거의 그죠? 못 느낍니다. 그죠? 질량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행성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탐사선이 스윙바이 한 까닭은 속도 빨리. 스윙바이 하는 동안 행성의 중력이 왜 변해? 중력은 안 변합니다. 그죠? 행성의 공전이 중요한 이유는 공전 속도로, 그죠? 비행기를, 우주선 날려주기 때문이죠. 속도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은 뭡니까? 공전 방향으로 탈출해야 되죠. 스윙바이 후 행성의 공전 속도 변화가 매우 작은 이유는 질량 때문이죠. X, 중력 안 변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공전 이용하는 거 맞죠? 속도 증가 효과 크지요?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곱한 거 맞지요? 탐사선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큰 행성은 스윙 바이를 통해 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이 뭔 소리야? 조금 줄어들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1억 년에 1.2cm 느려집니다. 그죠? X. 봤어? 그 다음 문제. 오, 재밌겠다. 탐사선 속도의 크기 변화. 속도가 쫙 늡니다. 그죠? 이 탈출할 때는. A에서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겠네. 요때 속도가 쭉 빨라진 요때 중력의 그죠? 영향을 받는 부분이네. 스윙바이로 속도가 빨라진 탐사선은 D에서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맞는 말이네. B에서 속도 크기 변화는 C에서 속도 크기 변화와 같아? 지금 같냐, 이게? 그냥 그래프만 봐도 안 같은데. 탐사선은 B에서 C에서 방향을 바꾸어 행성 공유, 그렇죠? 진입할 때는 이쪽 방향, 탈출할 때는 이쪽 방향. 그쵸. 틀린 거 4번 헛소리 하고 있다, 그죠? 바보죠. 4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죠? 이거 나중에 이제 미분 배울 거지만은, 여기서는 속도 증가량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속도 증가량은 이만큼입니다.
말이 안 되죠. 선생님, 여긴 잠시 왜 내려옵니까? 아마 중력 때문이겠지, 그죠? 행성의 중력이 좀 잡아당겼겠죠. 자, 행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속도 변화가 없죠. 에이. 자, 접근해서 중력장 때문에 이제 롤러코스터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증가합니다. 근데 크지는 않습니다. 음? 속도가 크게 증가될 때는 공전 방향이죠. C. 중력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간다, 그죠? 자, 스윙 바이를 돕는답니다. 어떤 사람이 궁수가 탄 말을 출발시켰다. 시속 30km 달리는 말이어서 궁수가 말의 진행 방향과 시속 100 방향으로 30km네. 진행 방향으로 150km로 화살 쐈대. 정면에 있는 관역을 맞춘다면은 궁수에게 화살은 150km 날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화살을 180km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말 탄 사람 입장에서는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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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 30km 더하기 150km가 더해진 거죠. 자, 공전하는 행성은 누굽니까? 말 탄 사람이죠. 달리는 말.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공전 속도 훔쳐온다, 증가한다. 음. 자, 시속 30km 달리는 말 위에서 궁수에서 150km 쏜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180km로 보인다. 자, 기억을 이해하랍니다. 기억. 스윙바이는 공전의 속도를 훔쳐오는 방법이다. 탐사선이 얻는 속도와 행성이 잃는 공정 속도 같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죠? 엄청 빨라진다고 하면 얘는 이미 탐사선이 얻은 속도가 행성이 잃는 공정 속도보다 크죠. 훨씬 크죠. 탐사선이 얻은 운동량과 행성이 잃은 운동량은 같죠. 같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A라는 힘으로 우주선을 밀고 이 A라는 힘으로 행성을 밀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주선은 핑 하고 날아간다면 행성은 어쩌라고 하면서 쭉 갑니다. 왜? 너무 무거워. 그죠? 서로 밀기를 했는데, 그죠? 100km 이내하고 50km 이내가 서로 밀기를 하면은 당연히 50km 이내가 평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우주선하고 얘하고 차이는 훨씬 더 크다, 그죠? 딴따라단따.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이 질량이, 운동량은 그래서 30으로 갖다 치면은 질량이 30이면은 속도 변화량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성이라면. 근데 우주선은 질량이 2야. 그럼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15죠. 엄청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행성에 비해서 질량, 그렇습니다. 질량이 문제죠. 잠깐만. 음. 자, 행성에 비해 질량이 작아서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만은 행성은 아까 봤죠? 30이라 치면은 뭐 거의 안 하죠. 거의 줄지 않습니다. 질량 누가 큽니까? 행성이 커. 속도 변화량은 탐사선이 큽니다. 요거 가지고 계속 위에서 장난쳤다. 그죠? 그래서 부등호 미리 표시해두고 풀면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구풀 이거 꼭 배워. 이거 꼭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빈칸에 딱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자, 스윙바이를 통해서 탐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운동량은 무조건 같은데 질량이 엄청나게 달라가지고 속도 변화가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끝이야? 미안. 자, 과제 요거 열심히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간 테스트를 잘 보죠. 음, 오케이.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짜잔.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을게.